해삼이 러시아 한인예술단의 공연 작품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단체의 공연 작품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특히 1921년 해삼이 조선학생음악단의 공연 작품은 이렇게 합주, 연주, 발랄라이카 연주, 독창,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 이렇게 음악 연주와 독창, 그리고 춤과 노래가 함께한 공연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비행선무도, 체 엘리자베타 남세르게이, 그리고 고팍춤이 박세면이 춤을 추었고요. 1922년도 천도교 청년의 연회단의 공연 작품에는 농촌의 살림 현악 연주들, 음악 연주들, 그리고 관악 연주, 남자 독창, 이런 음악 연주와 춤, 해군무도, 소로서아 무도, 비행선 무도, 스페인 무도 등 기타 수십 종의 서양 민속춤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인생은 눈물이라는 정규선의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살림이라는 노래에 나경석이 작곡한 노래가 공연이 된 것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나경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여류 화가인 나혜석의 오빠입니다. 이분 또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간섭에 못 이겨서 연해주로 떠난 인물인데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예술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공연을 에스트라다 공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행선 무도와 이 해군 무도는 당시 소비에트 문화를 여실히 반영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이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러시아 한인예술단이 춤과 음악을 그리고 연극까지 함께 공연하는 종합 공연 예술 형태인 에스트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트라다는 어원은 라틴어 에스트레이다, 연단, 무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스페인어이며 프랑스를 통해 유입이 되어서 러시아로 러시아 에스트라다라는 소무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야외쇼, 근대 나이트클럽의 소희극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라이브 공연을 바로 이 에스트라다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에스트라다 공연이라고 하니까 어떤 공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 여행을 가셨을 때 파리의 물랑루주 공연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춤과 노래, 만담, 연극 등이 한 공연 안에 나오는 공연을 바로 에스트라다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공연에서 풍자극, 만담, 서커스, 춤, 노래,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품들을 보여주는 장르가 바로 에스트라다이고요. 소비에트 시대에는 귀족들이 아닌 노동자들이 예술을 향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공연을 보면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삶에 맞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이 에스트라다 형태의 공연이 매우 각광받게 됩니다. 에스트라다 공연 형태가 각광을 받으면서요, 이 민속 춤과 노래가 핵심 장르로 부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한인 예술단의 공연 작품을 보시면 민속 춤과 노래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에스트라다 공연 형태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트라다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콘서트 형식, 그리고 디베르티스망 형식, 극장식 레스토랑, 카바레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콘서트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콘서트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디베르티스망 형식은 발레나 오페라의 유명한 여흥거리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는 갈라 콘서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극장 레스토랑 카바레 형식은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파리의 물랑루즈의 공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한인예술단의 공연 작품들 중에서 해군 무도와 비행선 무도는 제가 그 당시에 소비에트 시기에 시대성을 반영하는 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군 무도는 다른 말로는 수병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마트로스키 타니츠 또는 야블라치카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해군 무도는 러시아 춤이 아니었고요. 아일랜드에서 선원들이 추던 혼 파입이라는 춤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배에서 오랜 시간 항해를 해야 하던 선원들이 특정한 음악 없이 박수 소리에 맞추어서 갑판에서 추던 춤이 바로 이 혼 파입이라는 춤인데요. 러시아 내전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이 아일랜드 선원들이 오게 되면서 이 춤이 러시아로 전파되게 됩니다. 러시아 내전기에는 단순히 박수 소리에 춤을 춘 것이 아니고 몰도바의 민요 칼라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요 야블러치카에 맞추어서 이 춤을 추기 시작해서요. 이 춤의 이름이 야블러치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기원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 내전기에는 이런 민요와 가사를 즉흥적으로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차슈투슈카라는 장르가 매우 유행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1970, 80년대에 민중운동,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될 때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는 장르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과 매우 흡사한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군 무도는 당시 소련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인기를 얻어서요. 1927년 첫 번째 사회주의 발레라고 여겨지는 붉은 양귀비에 삽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양귀비라는 발레에 이 민속춤이 들어간 것은 러시아 발레 역사상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속춤은 당시에 무대에서 공연될 수 없는 예술 장르가 아닌 여흥거리였는데 이 여흥거리인 민속춤이 공연 예술인 발레에 삽입된다는 것은 당시 발레 예술가들과 비평가들에게는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양귀비가 공연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레는 첫 번째 사회주의 발레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 해군무도, 수병무, 현재는 야블러치카라고 부르는 이 춤은 러시아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고르 모이세예프 민속 앙상블의 해군 무도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야블러치카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장면은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 80주년 기념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특히 이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은 춤뿐만 아니라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여서요. 화려한 춤 테크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극적인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춤은 비행선 무도입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해삼이 학생 연주의 제1야 다감한 회양의 곡으로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 박속 같은 흰 팔, 박속처럼 하얀 팔로 어깨를 서로 안고 추는 로국의 비행선 무도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묘사된 글로 봐서는 왈츠가 아닐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1903년에 작곡가 규스가 아무르 강의 물결이라는 왈츠곡을 작곡을 했고요. 20세기 초에 이 해삼 위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에 이 왈츠가 대유행을 하여서 나중에는 1920년대, 30년대에는 러시아 전역에 왈츠가 유행하게 되는 왈츠 붐이 불게 되는데요. 이 묘사를 봐서는 왈츠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삼이 러시아 한인예술단 공연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한인예술단의 공연은 춤과 노래가 그리고 연극까지 함께하는 에스트라다 형식의 순회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민속춤과 노래가 그 공연 레파토리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관객을 중시한, 즉 조선 관객들에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러시아와 유럽의 민속춤 공연 작품을 구성을 하여서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로 중앙청년회관, 현재 YMCA 홀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500명이 들어가는 홀에 1000명이라는 관객이 모여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전이라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해군 무도, 야블러치카 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연해주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비행선 무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해삼위 러시아 한인 공연예술단 공연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